EBS 무릎학교 수학 김서령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령입니다. 예. 우리가 현상 속에서 법칙이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강력한 지적 능력일 텐데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수학 속에서도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수를 늘어놓은 것을 보고 그 안에 어떤 규칙성이 있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수를 늘어놔 볼게요. 예, 지금 칠판에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수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규칙성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먼저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2, 3, 5 벌써 아세요? 8 근데 조금 더 써볼게요. 13 21, 34, 그 다음에 55. 예.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를 늘어놓은 것들이? 두 수를 더하면, 어떤 두 수를 더하면? 어떤 특정한 수를 골랐을 때 그 앞에 두 수를 더하면 그 수가 나오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를 늘어놓은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수를 늘어놨다 해서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자연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 어때? 신기하시죠? 보셔야지 신기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게 솔방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속에서 솔방울을 많이 보고 사는데 아마 보시면서 이런 나선 무늬를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방울을 잘 보시면은요, 시계 방향으로의 나선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쪽으로의 방향 반대쪽으로의 나선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의 나선 무늬를 세워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워보시면 그게 8개가 돼요. 아까 보신 피보나치 수열에 8이라는 숫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나선 무늬를 세워보면 13. 예, 아까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수들이 솔방울의 나선 무늬에서 그 수로 발견이 됩니다. 모든 솔방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솔방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해바라기를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 씨들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어떠한 무늬를 이루고 있거든요. 나선 무늬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의 나선 무늬를 이렇게 세보시면은요, 그게 21입니다. 아까 21 보셨죠? 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나선 무늬를 세어보시면 그게 34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의 C의 배열에서 나오는 나선 구조에서도 우리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 식물학자들도 이게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해했고, 나름대로 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성장하는 식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런 나선 무늬가 생긴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수학자들이 성장하는 선인장 속에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힘을 계산하고 그 계산을 사용해서 가장 안전적인 배열이 어떤 것인가를 해갖고 선인장의 나선 무늬를 재현했어요. 수학적 모델에서. 그래서 식물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이론을 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제가 장미를 들고 나왔는데 깜빡할 뻔했네요. 그래서 이 장미를 보시면은요. 이 장미 보시면 우리가 잎이 난 것을 보시면은요. 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잎들이 이렇게 한 줄로 난 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잎들이 돌아가면서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잎차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장미도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엇갈려서 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뭐겠습니까? 일단 햇빛을 골고루 받게 잎들이 한 줄 있으면은 아래 것들이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 오면 뿌리까지 물이 잘 내려가라고 이런 아주 식물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났죠.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요 잎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방향으로 난 잎이 어떤 잎 같아 보이세요? 요 잎과 보면은 요 잎 같은가요? 네. 요 잎이죠? 그러면 몇 개를 돌아가서 요 잎에 도달했는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의 잎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 아까 보셨죠? 네. 그리고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갔나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반 바퀴 정도 돌았나요? 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바퀴 돌았죠? 네. 한 바퀴 돌았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서 가서 제자리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바퀴 도는 거죠. 예, 그래서 2도 보셨죠? 네. 예, 그래서 입차례에서도 우리가 그 피보나치 수열의 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뿐만 아니라요, 다른 식물들에서도 이렇게 2, 5라는 그러한 입차례를 갖는 그러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식물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의 다른 숫자들로 입차례를 만드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자연뿐만 아니라 피아노 건반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피아노 건반 기억나세요? 네. 피아노 건반 보시면 검정 건반이 5개가 한 옥타브 안에, 우리 옥타브라는 것이 8개 아닙니까? 그래서 8개 건반이 흰 건반이 있죠. 근데 검정색 건반은 5개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검정색 건반이 쭉 있는 게 아니라 둘 끼고 셋 있습니다. 둘 있고 그 다음에 띄어서 3개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2, 3, 5, 그 다음에 옥타브 8, 그 다음에 5하고 8하고 그 다음에 13. 그래서 검정 건반과 흰 건반 다 세시면 13개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실제로 우리가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피보나치가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그 이탈리 피사에서 살았던 그 이탈리아의 그 수학자, 그 이름을 따서 원래 이름은 레오나르도 오브 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보나치로 더욱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그 아라비아 숫자와 그리고 소수점들을 도입한 그런 많은 그 수학적인 업적을 쌓았는데요. 특별히 그 피보나치 수열 때문에 더욱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리버 아바시라는 삼반서에서 그 피보나치가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가서 그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게 아니라 말로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은요, 우리의 토끼가 한 쌍이 있습니다. 자, 토끼 한 쌍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하니까 A, B. 그러니까 뭐 우리 암놈, 순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A, B라고 놓고요. 근데 새끼 토끼가 처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나타내지 말고 우리 소문자로 새끼 토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이 토끼가 한 달 후에 자라서 성인 토끼가 됩니다. 한 달 후가 지나면. 그리고 그 성인 토끼가 한 달이 지나면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끼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12달째에 토끼 수가 몇 쌍인지 그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달 초에 토끼 새끼 한 쌍이 들어있었겠죠. 그러면 이 토끼가 두 번째 달 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 토끼가 되겠죠. 네. 아직은 새끼 못 낳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끼가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새끼를 낳겠죠. 그러니까 자신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달, 두 번째 달 초, 세 번째 달 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이 되면 어떨까요? 이 토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새끼를 한 쌍 낳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이 될 거고요. 이 토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 토끼가 되겠죠. 예, 되겠죠? 어때요? 첫 번째 달 한 쌍, 두 번째 달 한 쌍,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초죠. 두 쌍. 어때요? 1, 2, 3.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을 잠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새끼,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 낳지요. 그리고 성인 토끼 되지요. 자, 이 토끼는 새끼를 낳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네, 죄송합니다. 새끼 토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5마리 되죠. 예,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성인 토끼가 이렇게 세 쌍이 있거든요. 이 성인 토끼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전달의 토끼들이죠. 토끼쌍들이죠. 그럼 이 새끼 토끼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전달에 있던 토끼들로부터 왔겠죠. 왜냐하면 그 토끼들만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달의 토끼쌍의 수는 그 전달의 토끼쌍의 수 더하기 그 전전달의 토끼쌍의 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성을 만족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째 달을 하신다면 1, 2, 3, 4, 5, 6, 7, 8, 9, 10. 자, 11 되면은 89.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시면 덧셈 되세요? 예, 14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달째 그 초에는 144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뒤로부터 보시면 이게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또 보고 싶으냐 하면은요. 그 두 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 아니면 이제 그냥 수열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항이라고 불러요. 각각을.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의 수를 두 번째 항의 수로 나누면은요. 이렇게 돼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의 수를 세 번째로 나누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을 네 번째 항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나눠 떨어지진 않는데 1.66666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은 1.667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예, 그러면은 5분의 8인가요? 예, 얼마죠?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분의 13이겠죠? 예, 8분의 13 하면 이건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1.625 계산 빠르시네요. 자, 그 다음에 13분의 21인가요? 예. 이 계산 잘 안 되실 텐데. 자, 이거 21, 13으로 나누시면은 이건 나눠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보시면은요.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약 얼마 정도 돼? 1.615.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분의 21까지 했죠. 그러면 21분의 34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계산도 되세요? 어디 한번 어떻게 되세요? 1.6 2구요? 와, 19입니까? 예, 계산의 귀재시네요. 619. 예, 9 이렇게 되고요. 예, 9. 예. 자, 그 다음에 34분의 조금 더 해야지 보일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할게요. 34분의 55 하면은 약 얼마냐 하면 거의 이제 다 가는 것 같은데 1.6 얼마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618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34분의 54 됐으니까 그 다음에 55분의 89 해야 되겠네요. 그쵸? 예, 얼마 되나요? 약? 1.6. 예. 드디어 기다리는 게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하면 항상 1.618 될 겁니다. 물론 이 뒤에 것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비들이 어떠한 특정한 수에 다가갈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로 다가가냐면 우리 다가간다는 이렇게 화살표로 얘기를 하는데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라는 값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루트 5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제곱해서 5 되는 수거든요. 그래서 약 값이 2.23 뭐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또 반올림 해보면 그것이 또 1.618 됨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수가 되겠죠. 근데 이 수는 굉장히 유명한 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황금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황금률을 보시면 우리 중학교 3학년에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아마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근입니다. 그래서 이 근의 공식 사용해서 하시면 이것의 양의 근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대인들도 사실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이 황금률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요, 제가 저쪽에 가서 지우고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을 지울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선분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이 선분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요. 긴 선분이 있고 짧은 선분이 있겠죠. 그래서 긴 선분 대 짧은 선분의 비가 전체 선분, 제가 지금 긴 선분이라고 했죠? 예, 전체 선분 대 그 긴 선분의 비와 같게 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문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나타내죠. 그리고 짧은 선분의 길이를 1이라고 나타냅시다. 그러면 전체 선분의 길이는 오늘 제가 너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죠? x 그렇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긴 선분 대 짧은 선분의 비가 그 다음에 전체 선분 x 플러스 1 자 투명 가로에서 이제 가로가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긴 선분 x 이렇게 되죠. 이 비례식이잖아요. 그럼 이 비례식에서 보시면 가운데 두 개의 곱이 바깥에 두 개의 곱과 같다는 거는 이거 분수꼴로 나타내면 금방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x제곱은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시면은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푸시면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쪽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죠. 그래서 고대인들도 이 황금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화면으로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적으로 1, 2, 3, 5, 8, 13, 21, 33 등으로 구성된 수열로 1부터 시작해 인접한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항의 1과 2항의 1을 합하면 3항의 2라는 수가 되고 2항의 1이라는 수와 3항의 2라는 수를 합하면 4항의 3이라는 수가 되는 것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이탈리아의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볼 수 있는 수의 규칙성은 자연계의 일반 법칙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솔방울이나 해바라기 씨의 나선의 수나 식물의 잎의 배열을 뜻하는 이 차례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뒤로 갈수록 수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번째 항인 144를 넘어서면 그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는데요. 25번째 항으로 가면 75,025라는 수가 나오고 100번째 항에 가서는 21자리에
매우 큰 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황금률 또는 황금비로 알려진 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황금률은 전항을 다음 항으로 나누어 수열을 만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의 1, 1분의 2, 2분의 3, 3분의 5식으로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결국 황금률로 알려진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수로 점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키우는 수학적 사고력,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사각형 중에서 이 가로 대 세로의 비가 황금률을 만족하는 그런 직사각형 우리가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서 황금 직사각형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우리 눈에 보기가 좋다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 가방 있잖아요. 가방이 대부분 황금률을 지켜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신용카드 제일 관심 많으신 신용카드도 황금률을 거의 만족하는 그러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직사각형에 이렇게 딱 접하게 넣어 주시면은 그것도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란형 얼굴이 제일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이 황금률을 아마 만족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뭐 바이올린 같은 거 보시면은요, 그 몸통하고 그 나머지하고 보시면 그것도 또 몸통 그 짧은 거에 그 긴 비율을 구해 보시면은요, 그것도 황금률을 만족함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황금률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올림픽 보셔서 아시죠? 그 파르테논 신전의 아마 윗부분이 조금 부서지긴 했는데 그게 완벽한 형태로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황금 직사각형에 의해서 넣어보시면 황금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딱 접하게 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도 우리가 예술 작품을 할 때 그 황금 직사각형 안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지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황금 직사각형을 칠판에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황금 직사각형 그러니까 아까 그 비를 만족하게끔 대충 그려놓은 건데요. 이 황금 직사각형 안에다가 이 변을 길이로 갖는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이 정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나머지 직사각형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황금 직사각형이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뭐 1로 놓으시면은요, 이 길이가 아까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2분의 루트 5 빼기 1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1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또 황금 직사각형이 됨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요것도 황금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제가 또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요 나머지 요 조그만 직사각형도 무슨 직사각형이 될 거냐 하면은 같은 이유로 황금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 안에 또 제가 또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요 나머지 요 조그만 것도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예, 황금 직사각형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또 점점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조그만 것도 또 뭐가 될 거냐 하면은 황금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다 또 이제 점점 그림이 이상망측해지네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또 정사각형 그리면 요 나머지가 또 황금 직사각형이 됩니다. 더 이상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다 우리가 나선을 하나 그릴 텐데요. 요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원을 그리면 여기에 원호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그리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나선이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만 잘 그리면은 보기가 아주 좋은 나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황금 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금 나선이 실제로 우리 자연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디서 먼저 보실 수 있냐면은 조개 껍질. 근데 특별히 앵무조개라는 게 있거든요. 앵무조개는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식 동물의 뿔도 요런 나선
똑같은 그런 각도 이런 거를 갖고 그러니까 만족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속에서 실제로 이 황금 나선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우리 자연과 이렇게 밀접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신기하시죠? 네. 예, 또 어떠한 또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잠깐 제가 차트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를 잠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금 뭐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 1, 2, 3 어때요? 피보나치 수열 맞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0.1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0.01입니다. 한 자리 더 뒤로 밀어서 쓴 거고요. 요거는 0.02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써 내려가되 한 자리씩 밀어서 써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더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특정한 분수입니다. 이게 89분의 10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것도 있고요. 또 두 자리씩 밀어서 쓰셔서 더하면은 또 다른 분수와 같아져요. 쭉 더해보시면 그것이 어떠한 다른 분수로 접근해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도 이런 우리 수의 어떤 규칙적인 수의 뭔가가 보이는 그런 거 아마 들판에 나가셨을 때 자연만 감상하셨지 그런 건 한번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이렇게 들판에 나가시거나 그러면 한번 꽃잎을 따갖고 꽃잎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의 그 수가 만족되는지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만큼 우리한테 친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학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친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수학을 접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수학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사고력을 높이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퍼즐 문제가 많거든요. 이 수열에 관련된. 그래서 한번 찾으셔서 같이 저녁 식탁에서 한번 내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아마 자녀들의 그 사고력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예,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